예, 호남권 경선 오늘 첫 순회 경선인데요.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득표를 60.2%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성공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애초에는 뭐 50% 넘겠느냐 또는 이제 55% 또는 이제 한간에서 이제 60% 기준으로 대세론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의외로 상당히 이제 높게 득표율이 나와서 60%를 넘겼으니까요. 일단은 대세론 관련해서의 어쨌든 호남의 선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확실히 받지 못했다 이런 이제 비난에 50% 초반대까지였다고 한다면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60%를 상회하면서 어쨌든 안방인 이제 호남에서도 대세론을 이제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호남의 선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을 꼬리표를 어쨌든 잘라내는 데 일단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호남 민심하면 뭐 될 사람은 밀어준다 이런 투표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이 그렇게 한 것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어제 있었던 국민의당 예. 그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에서 압도적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사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의 힘들을 더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쪽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호남권의 국민의당의 총 투표수가 9만 표라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한 32만 표의 행배가 예. 말하자면 ARS 응답자가 그렇죠. 네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22만 2천 명이 22만 2천 명의 그런 항배를 본다라면 예.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50%만 넘어도 이제 선방으로 보고 60% 정도면 뭐 상당히 이제 성공한 걸로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었는데, 예,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최근에 구설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거에 씻으면서 네. 예, 대세를 확인한 그런 선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는 상당히 어쨌든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고 불안한 상황이기도 했을 텐데요. 60%를 상회했다고 한다면 어쨌든 호남에서의 이후에 국민의당이 이제 후보와의 이제 어떤 맞대결이 또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데서 이제 국민의당이 일정 부분 호남에서의 지지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어쨌든 호남의 현장 투표 등에서 이제 보여줬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주도권의 싸움에서 혹시 밀릴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지난 총선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일각의 우려들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이대로 가서 이제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 이제 호남에서도 어쨌든 주도권 싸움에서 이제 앞서 나가거나 어쨌든 경쟁 구도에서 일정 부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일단은 평가할 수는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어쨌든 다만 이제 지금의 선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이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은 선거인단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들 가능성이 높고, 또 지난 총선의 결과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젊은 층들, 호남에서의 젊은 층들이 또 대거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의 실제 전반적인 민심과 지금의 민주당 호남 경선에 어쨌든 이 기류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여부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호남의 민심이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어떤 반문재인 정서가 일정 부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나온 선거 경선 결과와 약간 불일치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도 어쨌든 국민의당 후보라든가 어쨌든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또 고된 또 싸움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불일치도가 있는 것을 얼마나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 등 이 후보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이제 본선을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일부 여론조사긴 합니다만은 약간 이제 주춤하거나 이제 그 호남 지역에서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결과는 그걸 또 다시 또 뒤엎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4% 정도 내려갔던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예, 계속 지난주요. 이제 1위 후보다 보니까 의혹론이라든지 또 다른 당에서도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이 있는데 오늘의 이러한 그 압도적인 특히 이화의 표 차이가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유념해 볼 문제는 안희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표가 20%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때 안희정 후보의 표가 더불어민주당 안에 남아 있느냐, 다시 빠져서 안철수 후보 갈 수도 있다는 편에서 실제적으로 1위와 2위 간의 갭이 좁아졌을 때는 상당히 본선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호남의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게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2002년도 민주당 후보 선출 당시에 광주 경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인재 대세론을 꺾고 노풍에 진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결과는 이제 예상을
어느 정도 이제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런 뭐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문풍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여세를 몰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요새를 몰아나갈 수 오늘 장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남은 안철수 문재인 모두에 대해 안정된 그 집중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예. 둘 다 열어놓고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는 전체 후보가 다 결정이 나왔을 때 4월 둘째 주 정도 가야지 최대한 어떤 호남에서의 누구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 예. 그런데 아직까지 호남이 최종적으로 문재인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안철수 봅니다. 전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 말에 있었던 안 전 대표의 65%의 네. 지지를 호남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 보수층에 예.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네. 실제적으로 1차 후보 단일화, 2차 후보 단일화 했을 때 그 보수층이 말하자면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선거가 자기가 지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했을 때 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폭이 안철수 후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 대 비문 이렇게 구도가 됐을 때 안철수 후보가 빠질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하자면 활동을 시작했다. JTB 홍석현 회장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제3지대 형성을 했다 했을 때 그것이 만약 성공한다면 이러한 오늘의 어떤 그 문재인 후보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남은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예. 이게 이제 2002년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이제 노무현 후보 당시에도 이제 국민 참여 경선으로 진행이 되긴 했거든요. 지금하고 이제 약간 다르긴 한데 대의원 당원 이제 일반 국민들 포함되긴 한데 뭐 그것이 이제 20% 30% 50% 이제 이런 반영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시기는 지금하고 좀 비슷합니다. 3월 16일이었거든요. 당시에 어쨌든 노무현 후보가 광주에서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제주에서 1차를 하고요. 그다음에 울산에서 2차를 하고 3차를 광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는 한화가 후보가 1등을 했었고, 근데 노무현 후보가 울산에서 1등하고 광주에서 이제 또 1등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2인제 대세론을 당시에 이제 꺾게 되면서 상당히 어쨌든 흐름을 뭐 바꿔놓은 계기가 됐는데요.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가 득표율이 이제 37.9% 광주에서.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60%가 넘는 것이니까 그때에 비하면 뭐 훨씬 더 이미 어쨌든 대선을 구구하고 있던 상황이겠지만 그것을 어쨌든 재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가는 과정에서 이제 변수들이 뭐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또 충청 지역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강세도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크게 어쨌든 지금 2위, 3위 후보들 간의 격차도 상당히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60% 넘었는데 다른 두 후보들은 이제 20% 내외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수도권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어쨌든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2002년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본선까지 한 7, 8개월을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조기 대선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시간이 벌써 한두 달밖에 없기 때문에 이금 초기에 이르던 기선제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대선 때보다 훨씬 의미가 높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주목되는 것은 이제 안희정 지사가 여러 가지 호남에서의 우호적 정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한 20% 정도밖에 득표를 하지 못한 것은 이제 왜 그런 것이냐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안희정 같은데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차이가 거의 시장하고 없습니다. 차이가 거의 뭐 없어요. 네, 19점 맞습니다. 아니 이 시장이 19.4, 안 지사가 20%. 네. 뭐 소수에서 차이가 났어요. 아마도 이제 보면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이제 이거 지금 선거인단 참여이기 때문에 이 조직력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조직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캠프가 상당히 조직세가 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안희정 지사 캠프의 어떤 조직력이 호남에서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존재, 그것이 어떤 반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표출되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존재 자체가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을 좀 제약한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거뒀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예. 자, 권민석, 김도원 기자 나와 주십시오. 네, 여기는 민주당 호남권 후보 선출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여대 체육관입니다. 열기가 아직도 뜨겁습니다. 조금 전 개표 결과가 발표됐지요. 문재인 전 대표가 60.2%를 득표했고 안희정 충남지사 20%,
이재명 성남시장은 19.4%를 기록했는데요. 정치부 김도원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개표 결과 자세히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14만 2천여 표를 얻어서 득표율 60.2%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안희정 충남지사 4만 7천여 표의 득표율 20%,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4만 5천여 표를 기록하면서 득표율 19.4%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문재인 전 대표의 압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60%를 득표했는데 문재인 대세론 확인됐다고 봐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세론이 입증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3자 구도에서 과반 득표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과반을 넘어서 여유 있게 60%를 기록했다는 것, 이거 대세론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뭐 현장 투표, 모바일 투표, 그리고 대의원 투표 모두에서 고른 득표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뭐 당신과 민심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대세론이 확인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문재인 전 대표의 압승 요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전두환 표창 발언으로 일부 이 호남 민심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압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예, 그 전두환 표창 발언이나 부산 대통령 발언 이런 것들이 호남 민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한 걸로 봐야겠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 1위 후보에게 우리 힘을 몰아줘야 된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문재인 전 대표의 견고한 지지 기반 그런 것들이 이번 경선을 통해서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안희정 지사는 20%, 이재명 시장은 19.4%를 기록했거든요. 일단 두 후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안 지사는 20%, 이재명 시장은 19%. 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는 최근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결국에는 경선에 참여할 적극적인 지지층이 부족하지 않았냐. 여기서 결국은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다음 지역인 충청에서 얼마나 만회를 할 수 있냐. 이게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충청 지역 선거인단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되고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지지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엔 절대적인 세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론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경선이 치러지기 전에 각 후보 캠프 진영에서 자신들만의 분석을 내놨죠.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서는 50% 이상 득표는 확실하다. 60%도 넘볼 수 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입장이었고요. 안희정 지사는 의미 있는 2위를 바란다. 이재명 시장 쪽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많으면 40%까지 득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 쪽 캠프의 분석이 사실상 맞아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결국 뭐 각 선거 캠프마다 그 희망 섞인 관측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선을 뚜껑을 열어보면은 다른 이변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겠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대세론,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사실상의 결승전이란 분석까지 나왔던 호남권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60.2%로 압승을 거두면서 유력한 위치를 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대 표밭인 수도권이 남아있고 충청, 영남 경선도 치러야 해서 향후 경선 결과가 어떻게 흐를지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호남권 선출대회가 열린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나와주세요. 예, 자 호남 경선에서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압승을 거뒀고 대선을 확인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군데 그 권역별 경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충청권이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영남권이 남아 있고 이제 강원을 포함해서 이제 수도권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가 어쨌든 충남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나름 이제 선전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른 후보들보다도 이제 1등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 우세 가능성이 여전히 높긴 합니다만 상당히 이제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텐데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영남권으로 갔을 때는 아마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가 안희정 충남지사가 영남권에서의 어떤 영향력은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예.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어쨌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또 국회의원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쨌든 지지 기반이 상당히 탄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영남에서의 격차는 아마 지금 호남 상당히 격차가 컸는데요. 예. 더 커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50%에 60% 정도의 이제 선거인단 규모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이제 선거인단에 참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 진보적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호남 수준의 그런 이제 격차가 수도권에서도 날 가능성이 이제 배제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변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지는 않다. 일단은 보이고 다만 어쨌든 이제 2, 3위 후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격차를 줄일 것이냐의 관전 포인트고요. 지금 예상되는 것은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까지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일각의 시선이 예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러한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제 결선 투표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1차에서 선거 결과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 호남 민심을 두고 흥미로운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65%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60% 이상의 득표를 한 걸 보면 호남 민심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호남이 이제 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예. 과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어떤 지주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그랬는데 최근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없고 그러나 예. 이제 본선에 가까워오면서 움직인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떤 지난주에 있었던 국민의당 경선이 술렁이었다. 원래 예상대보다 배 이상의 어떤 참여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대한 움직임의 반작용이 또 집중력을 말하자면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호남은 안철수 문재인에 대해서 결정한 바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호남의 민심들이 어떤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몰아갈 것인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거는 이제 경선 일정이 모두 이제 끝나고 임박한 시점에 네, 결론이 나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게 또 하나 이제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호남에서의 어쨌든 이 세대 간의 대결 구도가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젊은 세대들은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 강했고 또 중장년 고령층에서는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그것이 더 높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이제 의석을 싹쓸이 이제 하다시피 했는데요. 예. 그 기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선거에 어떤 흥행이 있었는데 중장년 고령층들이 많이 참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았는데요. 만약에 민주당 선거인단 참여에 호남에서의 좀 젊은 층들 또는 30, 40대 층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것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강한 지지, 높은 지지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예. 그런 이제 세대 간의 대결 양상이 호남에서도 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을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고연령자들은 실제로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은 국민의당을 지지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부분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도 사실 호남 사람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좀 거리두기를 해본다라면 예. 최근의 흐름은 조금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 쪽으로 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60% 이상의 어떤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 또 한 번의 어떤 생각들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분리될지 아니면 하나로 합쳐질지는 아마 4월 초 중반 정도 가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뭐 경선 각 당이 경선 일정을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상당히 이제 뭐 유력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어질 경선에서도 또 뭐 호남 인구가 또 적지 않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면 각 당의 지금 유력 그 후보가 조금씩 윤곽이 잡혀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이제 윤곽을 뭐 보이고 있고 이번 예. 주에 뭐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표현하기로는 이제 슈퍼 위크라고 예. 사실상 이제 후보들이 이제 정해지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예. 지금 뭐 예상하고 있는 이제 각 당의 이제 후보들은 뭐 유력한 후보들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뭐 문재인 전 대표 가능성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그래서 이제 이번 지금 그래프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이제 가장 빨리 후보가 선출되는 것은 이제 바른정당 3월 28일 내일이죠. 이제 후보가 선출이 되고 오늘 이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3월 30일 이달 말일에 예.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29일과 30일 양일간의 이제 여론조사, 당원 투표는 이미 실시가 되었고요. 50% 반영이 되는데 예. 31일에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4월 3일에 이제 후보가 선출이 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은 이제 4월 4일 이제 후보가 선출되는 이제 이런 일정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1위 주자와 2위 주자들 간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지역별로 발표되는 상황들 또 이번 주 상황 보면은 대개 사실상 이번 주에 후보 각 당의 대표 후보들을 이제 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워낙 이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의 예. 지지도 높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구도의 가능성은 어쨌든 심판론 기류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예. 문재인 전 대표 또는 비문, 반문 이런 구도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경쟁 구도로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실 이번 대선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어떤 변수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제3지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그러나 이제 워낙 많은 세력들이 있고 정치적 이념성이 다르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또는 많은 대권 주자들이 또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여부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뭐 양자구도로 갈 것 같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다자구도가 양자구도, 될까요? 다자구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심상정 대표도 있고 예. 결과적으로 다자구도로 가지만 그 양자를 제외하고는 안철수, 문재인을 제외하고는 두 후보들이 예. 실제적으로 지지율과 다르게 예. 얼마나 어떤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 문제 때문에 그 양자구도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까요? 그것은 지금 제3지대라든가 어떤 비문연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국민의당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의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 구도 양상을 하면서 최대 어쨌든 보수층을 흡수할 수 있고 중도층까지 포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당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호남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야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어떤 보수 정치 세력과 이제 연대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냈을 경우에는 호남 민심이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고 자유한국당까지는 아마 국민의당에서 같이 선호해서 연대할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른정당까지는 어쨌든 뭔가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 등은 어쨌든 후보가 한 명 확정이 된 이후에 그런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오늘 첫 경선 4대 권역별로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첫 번째 경선 호남권 경선 야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선 결과를 보도해드렸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압승을 거두면서 60.2% 압승을 거두면서 대세론을 확인한 그런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영주 전 국회의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